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일주일이 너무 금방 지나가고 있죠. 대한민국의 봄은 벚꽃이 피어있는 그 기간 동안만 봄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오늘 저 반팔 입었거든요. 여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토요일이라 퇴근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유튜브로 인사를 드릴까 살펴보다가 여기 초롱부동산이 있는 요 가까이에 대연 DIL 또 일반 분양권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두산 위브드 제니스 오션시티 오암 2구역 일반 분양권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명의 변경을 할 때 대연 DIL은 인지를 명의 변경할 때 15만원짜리를 예를 들어 이제 하나씩을 추가를 하죠. 근데 최초에 계약 때도 15만원짜리를 썼었더라고요, 인지를. 근데 그 오암 2구역은 두산 오션시티는 15만원짜리 하나 하고, 그리고 2만원짜리 인지를 하나를 더 작성을 해서 17만원의 인지를 승계를 이렇게 하면서 챙겨서 넘겨드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10억 이하까지는 인지가 15만원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왜 2만원짜리를 따로 더 받느냐고 제가 분양 사무실에 전화해서 막 항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하시는 그 담당자분 이야기가 조합과, 그러니까 시공사와 그 뭐 본 계약을 뭘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옵션 계약서는 예를 들어 뭐 조합이 아니라 시공사고 주체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계약서는 뭐 조합이고 옵션은 시공사고, 사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앞에 그 계약의 주체 측이 달라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게 있는갑다 그러고 지나갔었는데, 오늘 이제 여기에 그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 질의 그 회신 내용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내용이 질문이 올라와 있고 정리된 게 있어서,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또 한번 알게 돼서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인지를 끊어야 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명의 변경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달, 2월 10일까지는 인지를 발급을 받아 놨어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10일이 지나고 또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서 발급을 만약에 뭘 받게 됐다. 그러면 그 가산세가 있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분양권의 명의 변경 요 인지도 나중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서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지 개수만 갖추면 되지 가산세는 없더라고요. 제가 이게 좀 애매해서 국세청 그 126번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개수만 갖추면 되더라고요. 명의 변경 그 횟수만큼. 늦게 끊었다 해서 가산세가 붙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 하나는 이제 또 새롭게 정리가 됐고요. 근데 이제 추가로 옵션 공급 계약서를 만약에 끊게 됐다. 이것도 별개의 또 계약으로 보고 인지를 또 새로 뭘 끊어놔야 되느냐. 그걸 한번 보는 거죠. 옵션 금액은 뭐 1억이 넘고 이거는 아니니까, 물론 금액이야 작겠지만 추가로 끊어놔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오늘 정리를 또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질의의 신 내용이 옵션 공급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을 했을 경우에 인지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옵션 인지세 어떻게 하느냐 이랬더니, 질문의 요지는 아파트 공급 계약서를 먼저 보통 썼죠. 아파트 공급 계약서를 그걸 쓰고 난 뒤에 추가 옵션 공급 계약서,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을 작성했을 때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 원인 서류인 경우에는 전부 인지세, 과세, 문세에 해당이 되죠. 분양권 요 공급 계약서하고 명의 변경했던 매매됐던 그 전 회차의 매매 계약서하고 개수마다의 수입 인지를 다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지세, 과세, 문세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이제 하나 정리를 했고요. 그랬는데 또 그 밑에 결론 한번 볼게요.
아파트 공급 계약서, 추가 공급 계약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 원인 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 문서에 해당이 된다 되어 있고요. 인지세법 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자가, 이게 중요 포인트인 거죠. 동일한 계약자가. 동일한 계약자라 하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 당사자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겠죠. 동일한 계약자가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 기재 금액의 총 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아파트 계약을 8억에 했습니다. 이게 공급 계약서입니다. 아파트. 근데 추가로 시스템 에어컨을 신청을 해서 750만 원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더 다른 걸 더 추가를 했다든지 아니면 아예 옵션을 안 했던 사람이 추가로 옵션을 750을 신청을 해서 없던 문서를 하나를 더 작성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집 한 채 사는 거에 대한 변화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뒤에 있는 옵션 계약서는 문서로 보완하는 하나의 서류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총 합계액으로 두 개 합해가지고 10억 이하면 인지세를 추가로 끊는 게 아니고 원래 8억이나 8억 750이나 10억 이하로 15만 원에 해당되는 인지 하나인 거는 똑같은데 다만 시공사 예를 들어 A가 매수인 갑에게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다음에 옵션 계약서도 시공사 A가 요 매수인 갑과 똑같이 이렇게 작성해야지만이 추가로 발생이 안 되고 예를 들어 8억짜리 계약서는 시공사 A가 요 매수인 갑하고 해놨는데 옵션은 예를 들어 조합 B가 요 매수인 갑과 계약을 한다. 이러면 동일한 계약자가 아닌 거죠. A에서 B로 바뀐 A와 B가 각각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해당 금액 750만 원에 대해서 이제 금액이 해당이 되면 끊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발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집 한 채를 사는 거인가 아닌가 먼저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똑같은가 그거 챙겨보시고 그렇다 하면 그냥 추가로 안 끊고 10억 이하는 15만 원 그렇게 그냥 본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런 서류가 올라와 있어서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발코니 추가 공급 계약서 꺼는 거 아까처럼 인지세법 요 5조 요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동일한 그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 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완 문서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뜻입니다. 보완 문서 맞죠? 똑같이 집 한 채 사는데 더 좋게 보자고 보완해서 옵션을 꺼는 그런 거에 되는 거니까 따로 안 꺼내도 된다는 이런 뜻이죠. 그런 내용이 오늘 올라와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토요일 날 영상을 올리고 퇴근을 해서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볼 거예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월요일 날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